네, 오늘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에 뉴욕 증시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약세로 장을 시작했다가 낙폭을 조금 키웠는데요. 결국에는 0.59% 내린 2645.65로 장을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도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거래일 연속 순매도인데요. 장 마감 전에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기간에 순매도 금액이 4조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했고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역시 환율을 들 수 있겠는데 오늘 10.3원이나 올라서 1242.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죠. 오늘 7% 넘게 하락해서 36만 3,500원으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코스피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 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과대평가돼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종목에 공매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면은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적정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광주 아파트 붕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이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상당히 좀 큰 충격을 줬던 사고죠. 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습니다. 네,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피트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직후에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39층 하부부터 건물 붕괴가 시작돼서 23층까지 외벽과 기둥이 연속해서 붕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죠.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히는데요. 먼저 39층 바닥의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당초에 설계했던 거랑 다르게 임의로 변경했던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이른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가벽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동바리는 임시 기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닥에 적용된 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커졌고요. 이 하중이 중앙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긴 했는데 구조 설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유발됐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36층부터 39층 사이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도 조기에 철거해서 연속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뭐 당시에도 알려졌지만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설계대로 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었던 네.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사고 직후부터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네, 붕괴 건축물에서 콘크리트를 채취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를 미달한 불합격 수준이었다고 해요. 특히 사고가 난 층 주변은 아예 허용 범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니까 철근과 잘 붙지 않아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의 강점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사조위의 판단입니다. 네,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구조 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 기술사에게 검토 협조를 누락했고요. 네, 감리단은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본사는 서울에 있거든요. 네. 따라서 서울시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광주 합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회사도 HDC 현대산업개발이죠. 네. 그래서 최대 1년 8개월가량의 영업정지 조치가 될 수 있고요. 또 건축사 등록 말소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야말로 회사에 존망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다른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리쇼어링,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네, 리쇼어링, 맞습니다. 예, 네.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 비중이 2년 전보다 9배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최근에 이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거는 전경련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네.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105곳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 계획을 조사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복귀,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7.8%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0년 5월에도 비슷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한 3%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9배 넘게 늘어난 거죠. 당시에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니까 표본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는 거는 다소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이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부의 지원과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경우에는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답변은 30%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두 경우를 더하면은 기업의 10곳 가운데 6곳가량이 리쇼어링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사를 보였다는 게 전경련의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19 사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죠. 공급망이 위축됐다. 네. 또 공급망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측면이 생겼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것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친 것이 큰 좀 이렇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기업하기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건데 기업들이 리쇼어링 촉진을 하기 위해서 꼽아준 과제가 있다면서요?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거는 역시 항상 거론되는 기업의 네. 규제 환경 개선. 이게 첫선에 꼽혔고요. 네네. 또 세제 감면 확대와 보조금 지원 강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리쇼어링은 기업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거를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주목을 받는 거는 이게 공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좀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숫자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 단기, 노년 일자리에 집중됐다는 지적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의 질은 악화됐다. 따라서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국내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안에 돌아올 때 주는데 이걸 3년으로 늘리고 또 보조금도 늘리고 추가적인 감세 조치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 진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혜택을 줘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전경련은 이런 철수를 고려하는 국내 제조기업이 실제로 복귀한다면은 일자리 8만여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올바른지 아니면 부적절한지는 이렇게 논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기업을 옥죄는 거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반대도 있겠죠. 양질의 일자리 축소 같은 부작용도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줄이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또 계획한 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죠. 따라서 새로 출범할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뭔가요? HT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9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쟁쟁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기업이 과연 그 정도 위치에 있을 법한 기업인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인데 심지어 2번 연속이었죠. 네. 그래서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